안녕하세요, 여러분. 반포코더 개발자 TV의 반포코더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안녕하세요, 반포코더님. 오늘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 건가요? 오늘은 한때 프로그래밍의 구세주처럼 여겨졌지만 지금은 피로감이라는 단어와 함께 언급되는 디자인 패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즉 OOP의 몰락과 디자인 패턴의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예정이에요. 흥미롭네요. OOP에 대한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고 심지어 고처럼 OOP를 아예 버린 언어까지 등장하고 있다니 이유가 뭘까요? 핵심은 바로 객체지향 디자인 패턴, 특히 과도하고 강박적인 적용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자바에서 디자인 패턴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 사례는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 밈이 될 정도였죠. 그 555 팩토리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복잡하기 짝이 없었죠. 맞아요. 디자인 패턴을 맹신하는 사람들과 완전히 거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진실은 어디에 있는지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디자인 패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알아볼까요? 디자인 패턴은 1994년에 출판된 에리히 감마, 리처드 헬름, 랄프 존슨, 존 블리시데스의 책 디자인 패턴스, 엘리먼트 오브 리유저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소프트웨어를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995년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994년에 나왔으니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전 세계적으로 5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와, 정말 엄청난 영향력이네요. 그런데 처음 디자인 패턴을 접하는 프로그래머들은 이런 질문을 던질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 패턴이 왜 필요한 건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책의 서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디자인 패턴을 이해하고 아하 하는 경험을 하고 나면 객체지향 설계를 이전과 똑같이 생각하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설계를 더 유연하고 모듈화되고 재사용 가능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줄 통찰력을 얻게 될 것이다. 결국 객체지향 소프트웨어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 패턴을 사용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30년 전인 95년도의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95년도라 윈도우 95랑 매킨토시 시스템 7.5가 주름 잡던 시절이었죠. 맞습니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윈도우 95나 매킨토시 시스템 7.5용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이었어요. C, C++, 파스칼, 비주얼 베이직 등으로 개발했죠. 자바 초기 버전은 책이 출판된 이후인 1995년 초에 등장했고요.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기능들이 그때는 엄청 복잡하게 구현되어야 했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HTTP 메소드를 실행하는 기본적인 네트워크 구현조차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90년대에는 매우 복잡한 작업이었어요. 애플에서 시스템 7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위해 공개한 코드를 보면 알 수 있죠. 코드가 정말 기네요. 요즘은 몇 줄이면 끝날 일을. 그렇죠. 간단한 대화 상자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조차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했어요. 따라서 당시에는 코드 베이스가 커지고 복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디자인 패턴이 유용했을 겁니다. 그럼 디자인 패턴 책에서 다루는 패턴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책은 디자인 패턴을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객체 생성에 관련된 생성 패턴, 클래스와 객체의 구조에 관련된 구조 패턴, 객체 간의 상호작용에 관련된 행동 패턴이죠. 각 패턴은 마치 요리책의 레시피처럼 적용 방법이 매우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생성 패턴, 구조 패턴, 행동 패턴, 각각 어떤 패턴들이 있었죠? 생성 패턴에는 추상 팩터리, 빌더, 싱글톤이 있고 구조 패턴에는 어댑터, 브릿지, 퍼사드, 플라이웨이트 등이 있습니다. 행동 패턴에는 옵저번, 상태, 전략 등이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논란이 되는 패턴이 있나요? 생성 패턴 중에서는 추상 팩토리가 가장 악명이 높죠. 추상 팩토리는 관련 객체들의 족보를 인터페이스로 제공하지만 구체적인 클래스를 지정하지는 않아요. 추상 팩토리, 뭔가 복잡하네요. 추상 팩토리는 1995년 당시에는 주로 절차적인 API를 가진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추상화하는 데 사용되었어요. 윈도우 95나 맥 시스템 7.5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코드는 금방 복잡해졌기 때문에 수천 줄의 코드를 정리하기 위해 추상화가 필요했던 거죠. 지금은 잘 만들어진 객체지향 사용자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가 많으니 추상 패턴의 필요성이 줄어들었겠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팩토리 자체는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심지어 고처럼 객체지향적이지 않은 언어에서도 사용되죠. 팩토리는 객체지향 언어에만 국한된 게 아니군요. 그렇죠. 책의 예제에서는 클래스 이름의 패턴 이름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자바 코드 베이스에서는 프로블럼 팩토리처럼 패턴 이름을 클래스 이름에 붙이는 경우가 많죠. 아, 그건 좀 과하네요. 마치 나는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라고 광고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펫 팩토리처럼 클래스가 실제 세계의 사물을 나타내지 못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책은 그런 명시적인 네이밍을 권장한 적이 없어요. 팩토리는 여전히 유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조 패턴에서는 어떤 패턴이 문제가 되나요? 구조 패턴은 클래스와 객체의 구조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패턴입니다. 어댑터나 프록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사용하고, 브릿지는 추상화와 구현을 분리하는 데 사용되죠. 하지만 퍼사드는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퍼사드요? 복잡한 서브 시스템에 대한 통합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패턴 아닌가요? 맞아요. 퍼사드는 복잡한 서브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단순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HTTP 프로토콜의 복잡성을 숨기는 표준 라이브러리 클래스가 바로 퍼사드죠. 퍼사드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왜 논쟁이 되는 거죠? 문제는 업스트랙트 아트 팩토리 퍼사드처럼 종교적인 선교 활동처럼 프로그래밍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발생합니다. 프로그래밍을 너무 추상적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런 코드는 정말 끔찍하겠네요. 그럼 행동 패턴은 어떤가요? 행동 패턴은 객체 간의 책임 할당과 상호작용을 다룹니다. 옵저버나 전략 패턴은 흔히 사용되지만 상태 객체는 상대적으로 덜 사용되죠. 옵저버 패턴은 요즘 정말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책의 예제는 멀티스레딩 환경에서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멀티코어 CPU 환경에서는 스레드 안정성을 고려해야 하죠. 멀티스레딩 환경에서는 옵저버 패턴을 어떻게 구현해야 하나요? 요즘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동시성 처리 방식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고에서는 채널과 옵저버를 함께 사용하는 아키텍처를 고려해 볼 수 있죠. 전략 패턴은 어떤가요? 전략 패턴은 상속을 필요로 하고 책의 예제는 C++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전략 패턴은 관련된 클래스들이 행동만 다를 때 알고리즘을 캡슐화하여 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패턴이죠. 전략 패턴을 명시적으로 구현하면 코드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전략 패턴은 if문이나 스위치문과 같은 조건문을 피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지나치게 사용하면 코드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건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전략 패턴을 적용해야 하는 건 아니죠.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디자인 패턴은 잘 사용하면 약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디자인 패턴은 복잡하고 제대로 적용하려면 학습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숙련된 개발자조차 실수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디자인 패턴이 왜 이렇게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존재가 된 걸까요? 현대적인 모듈화 방식인 라이브러리와 마이크로 서비스는 가능한 한 모놀리식 코드 베이스를 피하려고 합니다. 90년대 중반의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은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대체되었고 데스크톱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조차 원격 서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게다가 현대적인 운영체제는 이미 추상화되고 단순화된 시스템 API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변화로 복잡한 객체지향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와 설계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언어 트렌드도 OOP에서 벗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맞아요. C++, C#, 자바는 계속해서 언어 기능을 확장하고 있지만 고나 자바스크립트는 반대로 단순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리눅스 토발즈조차 리눅스 커널을 완전히 객체지향적으로 바꾸는데 주저하고 있죠. OOP와 디자인 패턴이 몰락하는 이유는 결함 때문이 아니라 현대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와 운영체제가 더 이상 그만큼의 복잡성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모듈화, 시스템 간의 책임 분리, 마이크로 서비스와 같은 시스템 아키텍처가 개별 코드 베이스를 훨씬 작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복잡한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죠. 95년도에 모놀리식 C++ 윈도우 95 애플리케이션은 디베이스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것을 처리해야 했지만 지금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데이터 스토리지가 서로 다른 시스템으로 분리되어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와 분산 시스템 설계가 객체지향 디자인 패턴의 자리를 대체한 거죠. 더 이상 예전만큼 객체지향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Abstract Artifactory Perceived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냥 잊어버리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감사합니다. 반포코더님. 감사합니다, 제이님.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반포코더 개발자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